안녕하세요. CNB 열린 스토리 조경희입니다. 오늘 열린 스토리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대봉산을 방문한 유덕열 구청장. 대봉산 정상은 서울의 잠실과 한강까지 조망한 현대적인 군사적 요지로 40여 년 동안 포병부대가 점유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우리 배봉산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대략 한 8월 말일까지 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둘러보기 위해서 배봉산에 왔고요. 오늘 이 정상에 지금 과거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또 여기에 그 삼국시대의 감방유적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걸 복원하는 공사를 그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나름대로 공사가 잘 진행돼서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동대문구는 이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유물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동대문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주민의 쉼터가 될 배봉산을 만들고 있는 유덕열 구청장. 바로 오늘 열린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뚝심 있는 자세로 동대문구를 지켜온 유덕열 구청장. 쉼없이 달려온 그가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조여맵니다. 일벌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동대문구를 돌보는 일에 열중인데요. 쉬운 길을 마다하고 한결같이 올곧게 살아온 구청장 유덕열. CNB 열린 스토리에서 그의 일상을 동행해봅니다. 네, 먼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첫 순서는요, 우리 시청자들이 구청장님에 대해서 정말 짧고 굵게 알아볼 수 있는 짬짬 토크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가 적힌 종이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거침없이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는, 소년 유덕열입니다. 네, 소년 시절에 우리 구청장님 어땠을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좀 모범생이셨을지 아니면 좀 골목대장 같은 스타일이셨을지도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골목대장.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썽도 많이 부리고 완전히 그 골목대장이 돼서 친구들 데리고 온 동네방네를 휘짓고 다니면서 그러한 완전한 골목대장이에요. 지금이랑은 굉장히 상상이 안 되는데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장난도 많이 치고 아주 짓궂게 장난도 많이 치고 어렸을 때는 또 특별하게 놀이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어울려 다니면서 산과 들로 또 여러 가지 놀이를 찾아서 온갖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또 가서 부딪혀보고 그러다 보니까 늘 사고치고 늘 그래왔던 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린 시절에 신문 배달을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은 아니고 신문 배달은 고등학교 다닐 때게,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신문 배달을 했죠. 그때 당시는 생활이 어려워서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어려웠죠. 그래서 쭉 신문 배달을 했고, 또 신문 배달 끝나고 나서 대학 가기 전에 돈이 없어서
또 이렇게 신문사 총무로 또 취직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이제 혼자서 신문 배달도 하고 알바도 하고 직장도 잡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 이렇게 주로 해왔던 그런 생활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소년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 정도면 굉장히 또 효자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좀 부모님에게는 어떤 아들이셨을까요? 효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보다는 이제 시골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도 거의 그 학생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 학비도 벌고 또 하숙집도 이렇게 그 돈으로 했고, 그래 쭉 해왔었는데, 부모님에게 저는 이제 제가 사남 일녀 중 셋째인데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참 그 쉽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서는 그래도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러한 또 자녀 아들로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어린 시절의 이야기 들으니까 또 참 재미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B를 뽑아주셨는데요. 이번 키워드는 이거는 청년 윤석열입니다. 청년 시절 이야기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정치가 아닌 법조인의 길을 걸으셨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 대학교에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어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이제 법학은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정치외교학을 한 것은 아무래도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 아마 저도 그때 당시는 희망사항이 기자가 꿈이었어요. 기자가.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많은 걸 취재하고, 또 기자를 하면은 이렇게 세계 무대를 좀 다녀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있어서 기자를 좀 하고 싶었더랬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아마 그 꼭 정치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호기심도 많고 정치외교 쪽에 많은 공부를 해서 기자가 좀 되어서 그것을 잘 취재를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세계 만방을 좀 이렇게 다녀보면서 좀 둘러보기도 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더랬거든요. 그러했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또 구행정을 책임맡게 되었어요. 예. 기자도 참 잘 어울리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 격동의 시대의 청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안 좋을 때였죠. 이제 1970년대 후반기에 우리 박정희 유신 독재가 아주 최고조를 이룰 때 우리 청년 학도들을 탄압하고 민주 인사들을 구속시키고 엄청나게 심하게 했더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시절의 청년들은 의식 있는 청년들, 또 어찌 보면 선량한 청년들은 이 사회의 그러한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많은 선배 후배들이,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심지어 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물론 학교 제적당해서 저도 학교 제적당해 갖고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12년이 걸렸죠. 12년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시절이 그런 시절이어서 제가 뭐 특별하게 그런 불이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시절이 많이 그랬다. 저 자신이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은 있었죠. 네,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격동의 시대에 힘든 시절을 보내셨는데, 사실 요즘 청년들도 힘들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구청장님이 지금 20살이라면 좀 청년 유동열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사회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요즘의 청년들은 지금 가장 이슈가 이제 일자리 문제, 자기 자신의 진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문제되잖아요. 사실은 국가 사회는 이제
큰 전반적인 흐름은 정상적인 궤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그런 국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기성 정치인들이 이걸 현재는 잘 해나가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물론 전 국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기성 그 정치인들이 해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잘 구해서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에 많이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여건의 지금 청년 상황이다. 물론 지금 요즘에 그 일자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청년들에게 녹록하지만은 않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청년 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여건 속에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만 잘하면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을 주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네. 아이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린을 뽑아주셨는데요. 이번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구청장님 평소에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잘 지킵니다. 아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시간 약속을 하면 거의 제가 잘 늦지를 않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령 우리 주민들의 행사 때 100명, 200명, 300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 구청장이 1분 늦으면 100분이 늦어지게 되고 2분 늦어지면 또 200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약속을 잘 지키려고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이런 그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 한 가지의 약속이 잘못되면 많은 분들의 영향이 꽤나 커지게 돼서 한 번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조그만 일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실천에 가다 보면은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대문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내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저 개인적인 약속은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누구에게나 친구나 선배나 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나 직원들과의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해내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이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함부로 약속을 좀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약속을 잘 하지 않죠. 딱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가능한 거 또 꼭 지킬 수 있는 건 약속을 하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약속했던 것 또 공약했던 것이 안 되는 일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정을 펴 나가는데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또 전후좌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또 저희가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구청장님의 저서가 또 있는데 저서의 제목도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좀 책 제목을 약속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2014년도 제가 출마할 때 국민들께 약속을 잘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걸 공약을 하고 선거에 당선되었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내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 이렇습니다 하고 책을 이제 4년 동안의 그 실적을 가지고 낼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선보이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약속이라는 책을 그대로 책 제목에 달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만 뽑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주시죠. 네, 마지막은 리를 뽑아주셨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사랑꾼입니다. 굉장히 달달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사랑꾼, 좀 재작년에 구청장님께서 부부상이라는 상을 수상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비결이 뭔가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대회에 이렇게
소비하게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죠. 사실은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그걸 잘 못 지켜요. 이제 저희 가족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방으로 늘 가서 같이 모일 기회가 없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함께 일요일 날 저녁이라도 모여서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걸 좀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 미안한 마음을 늘 가족에게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잘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그 공적인 일이어서 저희 가족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또 잘 같이 보듬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아마 좋은 후한 점수를 줘서 저에게 그런 상을 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잘한 그러한 그 점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공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조금 더 잘해라 시간을 더 할애해라 이런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자녀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2명의 따님이 또 계시는데 만약에 두 딸이 구청장님과 거의 비슷한 사위를 데려온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저하고 비슷한 사이를 데려온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이렇게 좋다고 칭찬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두 딸이 저와 같은 사이를 데려온다 그러면은 환영할 것 같아요. 환영할 것 같고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게 되는데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그것은 뭐 그대로 또 존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짬을 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또 구청장님 이제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잠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더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또 들렸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농일동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에 무더위로 고생한 지역민들의 힐링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덕열 구청장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주민들과 눈을 마주보고 손을 맞잡으며 살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신나는 무대로 시작된 작은 음악회. 오늘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오늘 전농일동의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그동안에 더운 여름에 못 나왔던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악회 나도 참석을 해서 우리 저기 어른들 잘 보내셨는지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저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무대를 선보이는 전농일동 동네 주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유덕열 구청장도 흥에 겨워 박수로 박자를 맞춰봅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요. 작은 음악회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런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구청장님께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모든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주민들을 위해 열린 전농일동 작은 음악회.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 한방진흥센터입니다. 이 동대문구 하면 한방특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한방진흥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써주셨죠? 그렇죠. 이 한방진흥센터는 상당히 동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역작으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전국 한약 거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양령시가 있기 때문에 그 양령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동대문 구민과 서울 시민 국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한방진흥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구청장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문담 레이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직접 받아봤습니다. 직접 받아본 만큼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죠? 예. 네.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구청장님께서 항상 요 점퍼를 입고 계신다. 요 점퍼를 참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좀 특별히 좋아하는 옷인지 아니면 옷장에 좀 여러 벌 옷이 있는 게 아닌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옷은 그 민방위복입니다. 민방위복인데 굉장히 옷이 편합니다. 편하고 지금 또 시원합니다. 이게 3만 원짜리 옷인데 아주 이렇게 시원하고요. 그래서 잠바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하거나 다른 옷을 입고 할 때는 아무래도 거추장스러운데 이렇게 점퍼로 하고 되니까 아주 간편하고 또 일하기 좋고 또 굉장히 시원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봄, 가을로 또 여름으로 이런 복장을 해서 늘 하게 되니까 아주 편안해서 늘 입게 됩니다. 좀 활동성이 높은 그럼요. 옷을 추구하시는군요. 예, 예. 올해는 또 폭염으로 전국이 참 난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내년에도 또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동대문구에서는 좀 이런 폭염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고 계실까요? 금년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너무 폭염이 심했잖아요. 보통 35, 6도, 7도, 많을 때는 뭐 38, 9도까지 가서 굉장히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 여름을 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그 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주민센터, 그 다음에 또 복지관, 또 이런 공공시설 한 166곳에다가 그 노인들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밤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심야 24시간 운영한 데도 있어서 집에를 못 들어가시는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쉼터에 나와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도 온열 환자가 이번에 그 한 21명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더랬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퇴원을 하시고 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한 4, 5명 정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집에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쉼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 더운 여름을 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의 그 여름 냉방용품을 많이 좀 이렇게 사서 보급을 했어요. 선풍기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금년에도 한 350대 정도 매입을 해서 쭉 했고, 그다음에 냉풍기라는 것이 이제 에어컨은 아니지만은 물을 넣어서 전기를 돌리면 찬바람이 나오는 그런 냉풍기가 한 대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한 400여 대 정도 구매를 해서 돌려드렸고, 그다음에 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여름용 냉방용품을 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려서 균형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정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또 동대문구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중점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7기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네. 지난 6기까지 해서 잘 마무리했던 것은 마무리된 대로 하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4년 동안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0가지 정도 크고 작은 것들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임기 4년 동안에 성공리에 잘 맞춰서 우리 동대문구가 변하고 발전하고 또
동대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미래 계획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고품격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동대문구의 한 중심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청량리 아니겠습니까? 이 청량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좀 낙후되어 있어서 이 청량리를 좀 발전시켜서 우리 동대문의 중심지로 또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량리는 이제 경춘선이 현재 잘 달리고 있고 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경강선, 강릉까지 이렇게 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남으로 가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왕십리까지 지금 전체를 연결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운영을 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북 문제가 잘 이렇게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또 이렇게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그런 철도의 출발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 주변을 잘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동대문의 큰 그런 그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실까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금 경기가 사실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대형 마켓에 밀려서 전통시장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할 것이냐. 저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이 다른 구에서 많이 한 19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들이 찾는 즐거운 그런 명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카드 수수료를 0%대로 해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러지만 서울시와 동대문구와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이렇게 정책들을 펴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좀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많이는 이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전통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형 마켓보다는 전통시장을 좀 많이 가는 그런 편입니다. 예. 상인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예.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동대문구 하면은 이 한방 특구이지 않습니까? 한방 특구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한방특구는 이제 한방산업이 요즘에 약간 좀 전에 비해서 침체기로 접어들었어요. 우리 이 양령시의 한방 가게도 지금 한 800여 군데 정도 되는데, 이 한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방약품을 좀 먹기 좋게, 사실은 한방이라는 것이 약을 데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소형화하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방약의 그런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한방시장에 동대문 구민만이 아니고 서울 시민,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관광객들도 찾아오시면서 한방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을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홍보하고 여건을 만들고, 이래서 이것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 우리 지하에 주차장도 지금 199면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고 주변 환경도 잘 정비를 해서 아무래도 이를 찾아오는 그런 고객들이 역시 동대문 한방 이 서울 양령시에 왔더니 좋은 제품을 값도 저렴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거나, 이러한 전통이 되게 되면 이제 시민과 국민들이 우리 양령시에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돕고,
또 우리 각 그 한약상 상인들께서도 정말로 친절하게 좋은 제품을, 그다음에 값은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방 특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동대문구가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에는요, 다른 무엇이 아닌 구청장직에 도전을 하신 동기 또 한번 궁금하거든요. 구청장직에 전환 동기, 제가 이제 구청장을 벌써 몇 차례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민들을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자기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사시도록 해야 될까, 그런 취지에서 뭔가 좀 도와드리자 하는 취지로 출발을 하게 됐죠. 제가 동대문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33년 전에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또 뭐 국회에서 이렇게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목민간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취약계층을 좀 이렇게 좀 보살피고 도와드리고, 또 기존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동대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주민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우리 한 1,300여 명의 공무원, 또 나머지 공단 용이라는 데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00여 명의 직원들이 그래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을 잘 섬기고 구민들을 잘 포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구청장님께서 이 정말 동대문구에서 4번의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많은 구민들이 구청장님을 믿고 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4번의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구청장직은 한 20년 전에 했더랬죠. 20년 전에 했는데, 그 뒤로 이제 2010년도부터 지금 이제 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8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변화하고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량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변해오고 있고, 요즘에는 그 청량리역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 강북 지역의 동대문 좀 떠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변화하는 모습 직접 보시면 보람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래 구청장으로서는 좀 마지막 임기를 채워나가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좀 정치 쪽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이제 구청장 임기를 성실하게 잘 맞춰야죠. 주민들께서 저에게 그래도 구청장으로서 일을 잘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저에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성실하게 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쭉 준비를 해서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농동 학교 부지 문제 아직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이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감이 전적으로 하기는 하나, 그러나 교육감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서고 또 다른 분들이 나서고 해서 뭔가 변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이러저러한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늘 서울시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운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하시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진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 분들이 별명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구청장님도 혹시 가지고 계신 별명이 있을까요?
별명이 이제 전에 어렸을 때야 뭐 별명이 이러저런 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별명이 일벌레다, 일과 같이 산다,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일에 중독자처럼 산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그런데 제가 중독은 아니고 아무래도 구민들께서 이러저러한 민원들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자기들의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늘 받아서 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얘기하고 고민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과 함께 미쳤다, 일에 중독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중독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고 의무 아니냐, 그런 일을 또 하라고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이렇게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어떤 내 본연의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갈수록 더 힘들기는 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너무 우리 동대문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15만 9천 세대입니다. 15만 9천 세대인데 이분들이 이러저런 각양각색의 민원과 많은 요구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려고 하면은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일단은 또 주민들이 얘기하면 저걸 잘 들어주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죠. 자치분권인데요. 예.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총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자치분권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방분권은 하루아침에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 이미 합의되어 있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국회의원 선거 때 합의가 되어 있고 작년도 대통령 선거 때도 다 합의했던 내용이다. 그러면 합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빨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간다. 지방분권은 절대절명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열린 스토리에 출연을 하셨으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애창곡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한 구절 같은 게 있다면 조금만 좀 보여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창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도 잘 못하지만 노래를 또 부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우리 노사연이가 부른 만남이라든지 또 우리 조용필 가수가 부른 친구야라든지 이런 노래를 이제 가끔 불렀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조금만 제가 좀 청해봐도 될까요? 박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큰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듭니다. 이 날씨 폭염을 잘 견뎌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 더운 여름을 잘 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고 지금 경기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응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에 구민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유덕열 구청장이 열심히 했다, 잘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정말 노력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손잡고서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이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용기와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주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구청장님과 진솔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조금 예. 준비해 봤는데요. 예. 저희 손을 올려주시고요. 네, 한쪽 손을 여기 끝까지 예. 네, 올려주시고 예. 자, 제가 이렇게 좀 잠그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yes or no로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나는 다시 총각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yes or no? 예스. yes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과연 yes가 맞을지. 네, 과연. 아이고,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노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어요? 네, 거짓이라고 나왔는데 아.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총각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은 지금의 와이프를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또 뭐 네. 이렇게 예스로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럼 계속해서 곤란해하시니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통령 또는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이 있다. yes or no? 예스. yes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 아니 거짓말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끔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네. 꿈을 가끔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럴 준비는 안 했지만은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또 대통령이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이렇고 저런 점은 이렇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아직은 이제 구청장 일로. 네, 그럼요. 네, 이제 지금은 구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제 구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또 시장이 구정보다는 좀 높아가지 않아요? 시의 다양한 일들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죠. 내가 구청장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잘 하게 되면 시장이라는 직책이 필요하겠구나. 또 업무를 한번 해볼 만하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나는 당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yes or no? 예, 물론 예스죠. 예. yes라고 또 당당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yes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요. 아니, 거짓말 탐지기가 요게 조금 저 성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떨어질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별로 못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자그마치 11만 2천 표, 64.5%를 받았어요. 세 분이 다 합쳐서 34%밖에 못 받았거든요. 나머지 세 분이 34%, 내가 64.5%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당선될 거다. 또 참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담 레이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항상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고 이 카메라들이 쭉 가서 지키고 있으면은 말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전류가 흘렀을 텐데 전류가 흘리네. 괜찮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 가지 다 이게 노로 나오지? 이게 가짜 갖다 놓고 하는 것 같아. 가짜야 이게 가짜. 고장난 백시계 같아.
2018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창의적인 경관 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해 수상하는 대회로 창의성, 지역성, 친미성 등을 기준으로 총 1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오늘 동대문 구청장님께서 우리 유도결 구청장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아니 지역구도 아니신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영광스럽게도 국토대전 공모전에서 디자인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서울 한방지능센터는 전통적인 한방의 이미지를 한옥형 외관으로 극대화하면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내부 조형미까지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상인회와 양령시협회 등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상생을 일궈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한방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제 건립이 되었죠. 그 건립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민선 7기 막 출발하는 초입에 이런 상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또 동대문 국민들께 큰 행운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주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큰 노력을 기울인 구청 직원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유덕열 구청장. 더 나은 동대문구를 위한 미래 비전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들어갑니다. 동대문 구민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에 따뜻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꿈꾸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열린 스토리에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열린 스토리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구민들께 말씀드리게 되니까 또 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가 새로 생기네요. 어떻게든지 잘해서 우리 구민들께 만족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또 생기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 더 함께 잘 되라고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위하여!